저는 최자영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기왕에 일어섰으니까 제가 열심히 여기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오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말을 해도 뭐 말값에 가지 않고 헛소리 하는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를 하면 헛소리는 안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코를 이제 디밀라고 댕기는데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그 민주화, 자유, 뭐 진보, 보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막 중구난방 막 제각기 다 다른 개념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리스에서 고전, 기원전 5세기 고전 민주정치를 공부해가지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인데 너무나 간단하게 거기는 지금도 그리스에 그 애국가가 있는데요. 애국가.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리 하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 애국가의 주제는 자유를 위한 찬가예요. 그게 지금으로 약 200년 전에 그리스가 터키로부터 독립을 시작하면서 솔로모스라는 사람이 쓴 158년 쫙 긴 건데 그 중에 제일 처음에 2개 연 이제 글 따가지고 애국가 1절, 2절 만들었는데 그게 제목이 자유를 위한 찬가인데요. 그 찬가 진짜 들으면 예술적인데 내용이 뭐냐면 우리의 자유는 조상의 뼈다귀에서 생겨난 거다. 그러니까 조상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이제 자유를 위한 찬가요. 근데 우리의 봉건적 전통에는 자유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반대는 그리스 사람들이 뭘로 이해를 하냐면 독재. 그러니까 윤석열 같이 독재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유를 찾기 위해서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피를 흘리고 이제 자유인데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이 맨날 막 입에다 달고 다니는 거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맞아. 자유민주주의 맞나요? 그래서 그 윤석열이 얘기하는 자유는 그 원래 자유 독재하고 반대가 되는 자유가 아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윤석열의 자유계면 지멋대로 이제 뭐 특권을 가진 자의 자유 이런 건데 그래서 나경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개헌을 해야 되겠는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주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같은 사람은 우리가 보통 극우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 뭐냐면 무조건 권력을 뭉쳐가지고 한 사람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민주라는 것은 권력은 대신대로 이 결정 과정을 다원화해서 분산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독재와 독재의 반대는 자유이고 그 자유는 윤석열이 얘기하는 자유 그러니까 경제적 소유권, 특권층 막 이거를 막 갖고 가지 말라고 막 이렇게 울타리 친 게 아니라 권력에 대한 독재 권력에 대한 반대에 이제 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적용을 하는 게 되게 좀 어려운데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어떤 그 사고방식의 그 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상황에 적용시키기가 참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일단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자유를 위해서는 무조건 권력은 분산시키고 결정의 절차를 한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여러 사람 돌리도록 이렇게 놓으면 독재가 안 된다. 그래 이제 우리는 태생적으로 봉건적인 이 독재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막 한 사람이 막 딱 해버리면 속이 시원하고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독재적 근성이 윤석열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근성이 녹아있다. 그래서 참 자유사회를 만들기 힘들다. 이제 앞으로 제가 갖고 간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라는 거를 제가 서두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거평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제 좀 거창하게 말한다면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는
한 번도 센터나 중앙에서 어떤 것을 해서 바꿔주지 않거든요. 실제로 역사를 바꿔가는 것은 변방입니다. 변방의 목소리가 결국은 그게 이제 메아리가 되고 에너지가 되고 힘이 돼서 중앙을 변화시키는 역사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분은 제가 우리 의원님한테 처음 인사하는 분인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딱 세 사람 있습니다. 존경하는 분도 딱 세 사람 있고, 동일인입니다. 근데 그 중에 두 분이 이렇게 만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돼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제 후배이지만 제가 멘토로 삼고 있는, 제 하는 일에 있어서 멘토입니다. 저분은 또 다른 멘토시고, 반갑습니다. 표인부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네. 저는 작가 활동하고 있고요. 화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기 전라북도 익산에서 거주하면서 작업도 하고 서울하고 광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번에 태진 운동에 아주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매주 서울 올라가서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5월 강병장 같은 경우는 크게 싸웠지만 이기지는 못했죠. 근데 87년 6월 항쟁 같은 싸워서 이겨낸 결과도 냈고, 촛불 행진도 있었고, 이번에 또 있었습니다만, 저는 걱정하는 게 그렇게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의 대의나 초심이 많이 변해서 누가 대통령 되고 누가 대통령 안 되고 요것으로 그냥 기결되어 버리고 그 이후에 과제들이 실종되는 이런 일들을 종종 봤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올바로 해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요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과 일맥상통하는 게 저희 목표가 어떻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더라도 우리가 걸어서 휴전선을 걸어가서 백두산에 오르자 하는 게 목표였는데 벌써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25년간을 걸어도 그 목표를 달성을 못했죠. 물론 여러 단체들, 여러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오히려 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가능성과 희망이 점점 뒤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거의 모든 관계가 끊겼습니다. 당국자 간의 대화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 지원, 인도적 지원 전부 끊겼어요. 완벽하게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가 추구한 목표와 매우 좀 달라진 현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따져 묻고 있는 중인데, 따져 물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엄 사태에 저는 뭐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계엄의 명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민주당이 정식으로 제대로 지적하면서도 일면 흘려버리고 있다. 그게 이제 이른바 외 환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제가 좀 순간적으로 지나간 역사, 지나간 작년에 일어났던 일만 보더라도 일종의 무인 항공기가 드론이라는 게 평양 상공에 몇 대를 떴죠. 그래갖고 격추했단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마도 무인 항공기가 평양에 들어가려면 주한미군 사령부에 승낙 없이는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북한의 드론이 우리 용산까지 촬영해 가서 들어가 버렸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기현 의원의 주장에 의하면 김정일이라는 자가 합참의장한테 어물풍선을 그냥 원점 타격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런 일련의 행동. 저는 요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다 남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진전돼야 할 과제이긴 한데, 남과 북이 공통적으로 어떤 공동의 운명으로 가야 할 과제를 포기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우리 앞에 주어진 어깨가 그냥 무거워진 채로 우리가 그걸 벗어버리기보다는 우리 아들 때, 손자 때 후손들에게 물려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금 세대에서 버티고 싸움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점차 이 문제가 정치권 의제에서 중심이 되지 못하고 빠지면서 주변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난감합니다.